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김춘이라고 합니다. 요즘 주변에서 저를 보며 자주 묻는 말이 있어요. 춘희 씨는 어떻게 그 적은 연금으로 매달 여행을 다니세요? 혼자 사시면서 무섭지도 않으세요? 나이가 나이인데 그렇게 돌아다니면 몸이 힘들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받는 국민연금은 한 달에 130만 원입니다. 퇴직금은 이미 자녀들 결혼 자금과 손주들 교육비로 대부분 써버렸고요. 그런데 저는 매달 한 번씩은 꼭 여행을 떠납니다. 때로는 이틀, 때로는 일주일, 길게는 보름까지도 다녀와요. 지난달에는 전라도 순천만에 다녀왔고 이번 달에는 강원도 정선에 갈 예정입니다. 내년 봄에는 제주도 한 달 살기도 계획하고 있어요. 혼자서요. 67세의 할머니가 말이죠. 주변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연금 생활자가 무슨 여행이냐, 그 돈으로 병원비나 아껴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130만 원으로 여행하며 사는지 그 비결을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제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드리려면 과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1958년생으로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6남매 중 셋째로 자랐어요. 그 시절 시골 집안이 다 그렇듯이 가난했지만 정은 넘치는 집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1977년이었죠. 명동에 있는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공장에 가서 8시간 일하고 저녁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했어요. 그렇게 3년을 버티고 나서 1980년에 구청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부모님께 전화 드릴 때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였어요. 구청에서 일하면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같은 구청에서 일하는 7급 공무원이었어요. 3년 연애하고 1984년에 결혼했습니다. 신혼살림은 종로구 누아동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양가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겨우 마련할 수 있었죠. 1986년에 첫째 딸을, 1988년에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 둘 키우며 직장 생활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는 육아휴직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출산휴가 석 달 쓰고 바로 복직해야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주셨는데 매일 아침 아이들을 맡기고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특히 둘째가 아팠을 때는 직장에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화장실에 가서 몰래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직업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남편과 저 둘 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라 서울에서 뿌리 내리려면 안정된 직장이 필수였어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조금씩 살림이 나아졌습니다. 종로에서 성북구로 이사했고 전세 보증금도 조금씩 늘려갔어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면서 손도 덜 갔고요. 그런데 정말 힘든 시기가 1997년 IMF였어요. 남편이 명예퇴직을 당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여성이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그 한 해는 정말 불안했어요. 언제 우리도 길거리에 나앉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도 넘겼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중산층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학원에도 보내고 가족 여행도 1년에 한 번씩은 갔습니다. 제주도나 부산 같은 곳으로 2박 3일 정도씩요. 그렇게 평범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가족 아침 차려주고 8시 30분까지 출근해서 5시 30분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숙제 봐주고 잠자리에 들기. 주말에는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장 가서 일주일치 반찬 미리 만들어두고 일요일 오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TV 보며 쉬기. 30년 동안 거의 매일이 그런 패턴이었어요. 2014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30년 4개월 근무했으니 공무원으로서는 꽤 성실하게 다닌 편이죠. 퇴직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돈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첫째 딸 결혼할 때 5천만 원, 둘째 아들 결혼할 때 6천만 원, 손주들 교육비와 각종 경조사비로 나머지도 다 써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까지는 남을 위해 사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자식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정작 제 자신을 위해서는 뭘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남편이 2018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평소 건강했던 터라 정말 갑작스러웠죠. 아침에 일어나려다가 그대로 쓰러졌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혼자 남은 집이 너무 적막했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던 사람이 없으니 모든 게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밥을 해 먹어도 맛이 없고 TV를 봐도 재미가 없고 친구들과 만나도 뭔가 허전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쁜 생활이 있으니 매일 찾아올 수도 없고요. 딸은 일주일에 한 번, 아들은 한 달에 2번 정도 안부를 묻는 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1년을 보내면서 저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TV만 보고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었어요. 몸무게가 10kg이나 빠졌습니다. 원래 58kg이었는데 48kg까지 줄었어요. 딸이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가자고 했을 정도였죠. 그때 딸이 말했어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어디라도 나가서 활동하세요.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문화센터 강좌도 있으니까 뭔가 해보세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같은 또래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다 떨고 노래 부르고 그런 게 제 취향이 아니었거든요. 2019년 가을이었어요. 딸이 엄마 우리 온천 좀 다녀와요라고 했습니다. 충주에 있는 온천 리조트 1박 2일 여행이었어요. 처음에는 가기 싫었지만 딸이 워낙 간절히 부탁해서 따라갔죠. 그런데 그 여행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풍경, 새로운 사람들. 집에서 우울하게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온천에서 만난 70대 할머니였어요. 혼자 여행 온 분이셨는데 너무 활기차고 밝으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이 나는 70이 넘어서 여행의 참맛을 알았어. 젊었을 때는 남편 따라다니고 자식들 챙기느라 정신없었는데 이제야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을 가게 됐지.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해본 게 뭐가 있나?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생각해서만 살았구나. 그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정보를 찾아보고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의 후기를 읽어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혼자 여행하는 노인분들이 많더라고요. 블로그에 올린 여행기를 보면서 저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9년 12월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어요. 경주 1박 2일 여행이었습니다. KTX 타고 가서 불국사 석굴암 보고 첨성대도 보고 안압지도 구경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했어요. 혼자 있는데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고 보고 싶은 걸 마음껏 보고 먹고 싶은 걸 먹고. 특히 불국사에서 해질 무렵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30년 넘게 쌓인 스트레스와 우울함이 따뜻한 햇볕처럼 스르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학창시절 이후 처음 써보는 일기였어요. 오늘 나는 진짜 행복했다. 오랜만에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봤다. 나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김춘이라는 한 사람이구나. 그 여행을 계기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일단 몸부터 달라졌습니다. 여행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고 새로운 곳을 걸어 다니면서 체력이 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다음 달에는 어디를 갈까? 어떤 새로운 걸 경험해 볼까? 그런 기대감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었어요.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어려웠지만 202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울릉도, 거제도 같은 섬부터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 같은 산, 부산, 목포, 포항 같은 해안도시, 안동, 전주, 경주 같은 역사도시까지 혼자 다니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젊은 배낭여행객들, 등산로에서 만난 동년배 등산객들, 여행지에서 만난 현지 주민들, 같은 여행 코스를 도는 다른 여행자들. 그분들과 나누는 대화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30년 동안 같은 사람들과만 비슷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만나니까 제 시야가 훨씬 넓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주도에서 만난 70대 홀아버지였어요. 부인을 잃고 10년째 혼자 사시는데 2년 전부터 제주도에서 한 달씩 머물며 지내신대요.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애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 물론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게 자유로운 노년의 대가라고 생각해. 그 말이 제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아, 나도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어요. 제가 받는 국민연금이 한 달에 130만 원인데 생활비로 쓰고 나면 여행 경비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여행비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건 숙박비 절약이었어요. 호텔 대신 게스트하우스나 민박을 이용하기 시작했죠. 1박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면 깨끗하고 편안한 곳들이 많더라고요. 두 번째는 교통비 절약이었어요. KTX 대신 무궁화호나 버스를 이용하고 경로 우대 할인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창밖 풍경을 보는 재미도 있고 여행비는 절반 이상 절약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식비 절약이었어요. 현지 맛집보다는 시장이나 로컬 식당을 이용하고 때로는 편의점에서 간단히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곳에서 더 정겨운 맛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번째는 여행 기간 조절이었어요. 성수기를 피해서 비수기에 여행하고 주중에 다녀오면 숙박비나 교통비가 훨씬 저렴했거든요. 어차피 은퇴한 몸이라 언제든 갈 수 있으니까 굳이 비싼 시기에 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1박 2일 여행을 10만 원 이내로, 3박 4일 여행을 20만 원 이내로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가도 생활비에 큰 무리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어요. 특히 자녀들이 반대했습니다. 엄마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나이 드신 분이 혼자 여행 다니는 게 보기 좋지 않아요. 그 돈이면 차라리 병원비로 아껴두세요.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춘이야, 우리 나이에 무슨 여행이야. 집에서 조용히 있는 게 맞지. 혼자 다니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그 돈으로 손주들한테 용돈이라도 주지. 처음에는 그런 말들 때문에 위축되기도 했어요.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여행을 다닐 때마다 느끼는 행복감과 자유로움, 그리고 점점 밝아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맞는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2022년 여름, 강원도 양양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을 때였어요. 매일 아침 해변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근처 카페에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바다를 보며 산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해변에서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오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어르신, 매일 이른 시간에 산책 나오시네요. 아, 젊은이. 나는 여기 한 달째 있어. 한 달이요? 여행으로요? 응, 부산에서 올라왔어. 집사람 돌아가시고 혼자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분은 부인을 잃고 3년째 혼자 사시는데 매년 여름이면 이렇게 바닷가 마을에서 한 달씩 지내신다고 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우울해져.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곳에 있으면 하루하루가 새롭고 살 맛이 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가 되어서도 새로운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 할아버지와 일주일 동안 아침 산책을 함께 했는데 그분에게서 배운 게 참 많았어요. 젊은이, 우리 나이에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 오늘 하고 싶은 일은 오늘 해야 해. 나중에 하려고 미루다가는 영영 못할 수도 있거든.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 맞아.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그 후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2023년에는 울릉도와 독도에도 다녀왔고 가을에는 내장산과 변산반도 일대를 한 달 동안 여행했어요. 올해는 벌써 8번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크게 변한 건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자녀들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들이 많이 줄었어요.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걱정보다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내일은 어디를 가볼까, 그런 기대감이 더 커졌습니다. 자녀들도 이제는 제 여행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제가 점점 밝아지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행복해 하시니까 좋아요라고 말해줍니다. 특히 손주들이 할머니의 여행 이야기를 재미있어 해요. 할머니, 이번에는 어디 갔다 왔어요? 할머니, 사진 보여주세요. 그런 손주들의 반응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이제는 여행 경비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어요. 한 달 생활비 90만 원, 여행비 30만 원, 비상금 10만 원 이렇게 배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생활비 9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집은 전세로 살고 있어서 월세는 없고 관리비와 공과금이 한 달에 15만 원 정도, 식비가 40만 원, 통신비와 교통비가 15만 원, 의료비와 기타 생활용품비가 20만 원 정도 들어요. 여행비 30만 원으로는 한 달에 한 번 2박 3일이나 3박 4일 정도의 여행을 다닐 수 있어요. 때로는 짧게 1박 2일만 다녀와서 그 돈을 모았다가 긴 여행에 쓰기도 하고요. 비상금 10만 원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건데 지금까지 크게 쓸 일이 없어서 이 돈도 조금씩 모여서 비상금 10만 원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건데 지금까지 크게 쓸 일이 없어서 이 돈도 조금씩 모여서 6개월에 한 번씩은 좀 더 긴 여행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작년 가을에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제주도에서 2주간 머물렀습니다. 렌터카까지 빌려서 제주도 구석구석을 다 돌아봤어요. 성산 일출봉에서 해 뜨는 걸 보고 한라산 백록당까지 올라가고 우도와 마라도까지 다녀왔습니다. 그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서귀포의 한 펜션에서 만난 60대 부부였어요. 그분들도 정년 퇴직 후 전국 여행을 다니는 중이셨는데 우연히 같은 펜션에 머물게 되었거든요. 저녁에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자 여행 다니시는 분 처음 봐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그게 대단한 일인지 몰랐는데 그분들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혼자 여행하는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특히 저희 나이 또래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혼자 여행하는 게 더 편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보고 싶은 걸 마음껏 보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거든요. 물론 혼자 여행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어요. 무거운 짐을 혼자 들어야 하고 길을 잃었을 때 당황스럽고 갑자기 몸이 아프면 걱정되기도 하죠. 작년 여름 속리산에 갔을 때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혼자 있는 상황에서 응급실까지 가야 했는데 그때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급체였지만 그날 밤은 잠을 못 잤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보다는 여행에서 얻는 기쁨과 행복이 훨씬 커요. 새로운 풍경을 보는 감동,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경험을 통한 깨달음. 이런 것들이 제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몰라요. 올해 봄에 전라도 보성에 갔을 때 차밭에서 본 일출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초록색 차밭 위로 떠오르는 붉은 해를 보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67년을 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여행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삶의 지혜를 많이 배워요. 각자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모두 나름의 인생 철학과 살아가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지리산에서 만난 70대 등산객이었어요. 20년째 혼자 등산을 다니신다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이 들어서 혼자 하는 취미가 있으면 그게 평생 친구가 되어줘. 사람은 언제든 떠날 수 있지만 취미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영원히 함께하거든.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여행이 제게는 평생 친구가 되었어요. 외로울 때는 위로가 되어주고 답답할 때는 탈출구가 되어주고 지루할 때는 새로운 활력을 주는 친구 말이에요. 요즘은 여행 계획 세우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요. 인터넷으로 여행지 정보를 찾아보고 교통편과 숙소를 예약하고 가져갈 짐을 정리하고 그 모든 과정이 설레고 재미있어요.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는 사진을 정리하고 여행기를 쓰는 재미도 있어요. 요즘은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는데 제 또래 분들이 댓글로 응원의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저도 용기를 내서 여행을 가보려고 해요. 춘희님 덕분에 혼자 여행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어요. 67세에도 이렇게 활기차게 사실 수 있다니 부러워요. 그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에 뿌듯해져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혼자 여행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길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돈은 모자라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직접 해보니까 걱정만큼 어렵지 않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여행을 다니면 다닐수록 요령이 생기고 자신감도 늘어났어요. 이제는 어디든 혼자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내년에는 부산에서 KTX 타고 목포까지 가서 서해안을 따라 한 달 동안 여행할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세요? 혼자 여행 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려요. 무서워서 집에만 있으면 남은 인생이 얼마나 지루하고 의미 없겠어요. 차라리 조금 위험하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물론 무작정 떠나라는 건 아니에요.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다녀야죠. 저도 항상 자녀들에게 일정을 알려주고 매일 안부 연락을 드려요. 그리고 여행비를 아끼는 노하우도 중요해요. 비싼 호텔 대신 깨끗한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고 렌터카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현지 맛집보다는 현지인들이 가는 식당을 이용하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쓰면 130만 원 연금으로도 충분히 여행을 다닐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그런데 지금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130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고 하루 24시간이면 충분히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67세 몸이지만 아직 충분히 건강해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다면 지금은 매일이 새로운 모험이에요. 물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어요. 혼자 밥 먹을 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함께 감탄할 사람이 없을 때, 그런 순간에는 쓸쓸함을 느끼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외로움마저도 이제는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만남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난달 순천만에서 만난 50대 여성분도 그랬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여행 나왔다는 그분과 갈대밭을 걸으며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금 느끼는 외로움과 자유로움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공감대를 나누는 순간이 여행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요즘 제 하루 일과는 이래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를 하고 7시에 아침을 먹어요. 8시부터는 인터넷으로 여행 정보를 찾아보거나 블로그에 여행기를 쓰거나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어요. 점심 먹고 나서는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강좌도 듣고 친구들과 차 한잔 하기도 해요. 저녁에는 집에서 TV 보거나 책 읽으면서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요. 어디로 갈까, 뭘 할까 그런 생각만으로도 설레어요. 이런 생활이 지루하냐고요? 전혀요. 매일이 새롭고 의미 있어요. 특히 여행을 앞두고 있을 때는 하루하루가 정말 빨리 지나가요. 주변에서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춘희 씨는 정말 대단해요. 우리는 집에서 TV만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활기차게 사세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67세 할머니일 뿐이에요. 다만 조금 다른 선택을 했을 뿐이죠. 남들 시선을 의식하며 조용히 지낼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저처럼 여행을 다니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미 있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는 거니까요. 어떤 분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요리를 좋아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봉사활동을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67세에도 70세에도 80세에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라고 해서 외롭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때로는 자유롭고 소중할 수 있어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당당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넉넉하지 않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연금 130만 원으로 살지만 그 안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서 얼마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느냐예요. 내년에는 일본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엔저 때문에 여행비가 많이 저렴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권도 새로 만들어야 하고 언어 소통도 걱정되지만 그런 것들도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혼자 지내시는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일치기 여행부터 1박 2일 가까운 곳 여행부터.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 여행이 꼭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에요. 가까운 공원 산책도 여행이고 동네 시장 구경도 여행이에요. 중요한 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여행을 다닐 거예요.
70세가 되어도 75세가 되어도 제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면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여행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서 같은 처지의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67세 할머니의 전국 일주기 그런 제목으로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의 나이예요. 저는 67세이지만 마음만은 아직도 20대인 것 같아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모험에 대한 설렘, 내일에 대한 기대. 그런 것들이 저를 젊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나이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도전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분명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예요. 연금 130만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혼자여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고 67세여도 충분히 젊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살아있는 증거니까요. 감사합니다.